웰빙, 녹색혁명, 탄소중립, 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키워드들이 그 시대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시대가 닥치기 조금 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자, 인구가 100명이 있었다고 가정하자. 그때 당시로 이제 1차 산업만 있었다는 거야. 처음에 시작은. 자, 1차 산업만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먹을 것만 생산하던 최초의 단계야. 이 단계에서는 100명 모두가 1차 산업에 종사를 했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물물 교환이라는 게 서로 필요해서 물물 교환을 하고, 이제 화폐라는 게 이제 생겨나고, 그런 시대가 쭉 지나가다가 산업이 새로운 게 생겼어. 우리가 말하는 이제 2차 산업이라는 게 생긴 거야. 그러면은 1차 산업에 생산되던 음식물 자체는 그대로 그 양은 필요해. 왜냐면 100명이 모두 다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종사하는 사람은 50명 정도가 그 1차 산업에 종사하게 되고, 그 절반 정도인 50명은 2차 산업에 종사를 하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생산량 자체는 2배가 늘어나야 돼. 그러면 1차 산업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어. 대신 생산량이 2배가 늘어났고, 종사하던 사람들을 보면 그 산업 자체는 2배로 성장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1인당 생산량도 2배가 되고, 급여도 아마 2배는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그때 1차 산업은 산업의 규모가 그대로라고 쳐도 2차 산업은 제로에서 시작해서 1차 산업 규모인 100까지 자라났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1차 산업보다 훨씬 빨랐지. 이런 원리로 3차 산업이라는 게 또 생겨났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 1차 산업 종사자가 33%, 2차 산업 종사자도 33%, 3차 산업 종사자도 33%가 종사를 한다고 가정하자고. 그러면 마찬가지 원리로 3차 산업은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보다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했을 거야.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4차 산업과 5차 산업, 우리는 계속해서 생산되는 새로운 산업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이거는 뭐 크게 나눠서 그냥 산업 시대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는 무수한 기업들이 생기고 소멸되고 생기고 소멸되고 한다는 거야. 근데 더 새롭게 생겨나는 기업들일수록 불확실성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소멸이 생기고 더 많은 신규 기업들이 생겨날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더 빠른 성장을 해야만 지금 얘기한 그런 성장 속도를 맞출 수가 있게 되지.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 산업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길러야 돼. 이런 신규 산업들 중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거든 아니면 새로 생기는 거든 반짝하는 산업들이 있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야. 자,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택배가 성행을 하게 됐어. 그러면서 박스가 막 부족하고, 그러면 이 박스 회사들은 지금 막 성장을 해. 이 박스 회사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성장할지,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우린 그걸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또 다른 거 생각해 보자고. 마스크. 분명히 새로운 산업 분야로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처음에 몇몇 그 마스크 회사들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 많은 돈을 벌어들였어.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망한 회사들도 많다. 왜 그렇겠어? 경쟁이 심해졌고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다면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모든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있고, 서서히 성장하는 것이 있고, 지속이 계속되는 것이 있고, 지속이 계속되지 않고 잠깐 반짝하는 것이 있고, 이것들을 길러내는 안목은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산업들이나 아니면 과거를 학습하면서 익혀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안목만큼은 개인의 경험과 그 학습에 의해서 취득을 해야지 남들이 알려준다고 해서 내 거가 되기는 쉽지는 않아. 물론 그거를 알려주는 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안목들 중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과 현대의 정주영 회장과의 일화가 있어. 언제냐, 그 제3한강교 노래가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더 10년 전에, 그러니까 소양강 댐을 짓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여러 기업 총수들을 불러 모았대.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비서들한테 물어봤지. 대통령이 왜 우리를 불러 모으냐,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아마도 무슨 뭐 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그 비서들한테 당장 지시를 내렸다는 거야. 그 아산병원 있는 송파구 일대의 토지를 이제 사들일 수 있는 만큼 사들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거기 맨날 침수되고 그 쓸모없는 땅을 왜 사드립니까? 그랬더니 잔말 말고 사드려. 그래서 그 지시를 하고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그게 뭐냐면은 댐을 만약에 건설하게 되면 한강에 범람하는 일들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과거에는 계속 물이 범람해서 쓸모없던 그 땅들이 나중에 훌륭한 토지로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목을 가졌다라는 거지. 우리는 지나고 보면 당연히 느끼는 주식시장도 보면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연관되어 나타날지 생각해보는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당연했던 그런 것들. 예를 들면 키워드로 저런 거 있지. 뭐 X세대니 Y세대니 오렌지족이니 낑깡족 웰빙 녹색혁명 탄소중립 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키워드들이 그 시대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시대가 닥치기 조금 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거를 자꾸 학습하고 답습함으로써 나의 경험치를 늘리고 그러면 그런 산업들에 대한 옥석을 가려내는 시각을 가려내고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을 내가 선별해낼 수 있다면 그런 미래형 산업에 투자를 했을 때 물론 망해버리는 회사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 여기에 투자한다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거지.